다음에 그래서 이제 MLP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뭐 트레이닝과 이런 부분에서는 MLP를 갖고서 공부하는 게 가장 명확하고 그 다음에 확장성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뇌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죠. 뇌 같은 걸 만드는데 이 블락들을 잘 조립해서 뇌 같은 걸 만들겠다. 그랬더니 뇌의 블락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뉴런인 거죠. 그래서 뉴런을 조합해서 만들겠다. 뉴런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꽤 오래전에 안 거죠. 50년대, 60년대에 안 거고요. 그 뉴런을 수학적으로 뭐 모델링 한 거고, 저 때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을 덜 했을 때니까 뭐 하드웨어로 막 만든 거죠. 뭐 저거 갖고서 전설 연결하고 해서 막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뉴런 만들면 이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뭐 번역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만든 거죠. 근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보면 웃긴 수준이죠. x가 들어오면 저기 이제 wt 저게 이제 내적이죠. 웨이트를 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한다, 내적. 바이어스 더해서 뭐 저런 식으로 처리하면 결과가 나온다. 근데 그게 이제 따지고 봤더니 결국은 이 평면을 하나 그려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자주 쓰는 얘 한 번 더 쓰면 연어랑 농어를 구별하는데, 센서가 위스랑 뭐 랭스랑 라이트니스만 있다면 그 두 개의 숫자를 뽑아서 이 공간을 피처 스페이스죠. 오른쪽에 있는 피처 2차원 피처 스페이스, 이거를 어떤 평면을 잘 그어서 나누겠다는 거고, 7.3, 3.4, 100 같은 이 숫자가 이 머신 러닝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그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숫자 갖고서 구별하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뉴런을 흉내내서 아티피셜 뉴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뉴런에서 입력을 갖고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서 통과시켜서 뭐 기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뉴욕 타임스의 이제 그 58년도 기사라고 하는데, 이제 해군에서 컴퓨터인데 빨간 줄 친 부분인데요. 앞으로 걷고 말하고 보고 쓰고 자손을 남기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그지스턴스까지.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 중에서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자기라는 걸 아는 동물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뭐 사람 당연히 알지만 그 동물들 보고서 그 유리 거울에 비친 거 보고 짖고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그게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를 만들겠다. 근데 꼴랑 20 곱하기 20 픽셀짜리 이미지 인풋에 대해서 뭐 만들어 놓고 한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 위에 마크원 퍼셉트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퍼셉트론 같은 경우 퍼시브랑 뉴런의 합성어고 뉴런 하나로 뭘 이렇게 구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뉴런 하나 만들어 놓고는 저렇게 멀리 나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은 저게 기본 유닛이 돼가지고 지금 번역기 뭐 로봇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예측이야 거죠. 그래서 저걸 통해서 만든 것도. 아무튼 근데 만들고 봤더니 황당한 상황에 부딪힌 거죠.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선을 하나 그어서 빨간색과 녹색을 구별해라. 혹은 이 문제의 의미는 이거죠, 사실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가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맞춰라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자, 여기에 있다. 그럼 사람은 녹색이라고 할 거예요. 요건 무슨 색깔일까요? 그러면 사람은 빨간색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그러면 녹색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빨간색. 그러니까 사람은 저 네 개만 갖고 저 규칙을 일반화해서, 이런 걸 일반화라고 하는데요. 일반화해서 구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간색, 뭐
1, 4분면은 녹색, 2, 4분면은 빨간색, 3, 4분면은 녹색, 4, 4분면 빨간색. 근데 이거를 뉴런 하나로 하려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뉴런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직선 하나인 거죠. 빨간 영역과 녹색 영역을 직선 하나로 구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뉴런은 이런 것도 못 푸는데 무슨 지능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좌절을 한 거죠. 그러다가 MLP, 이제 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죠. MLP. 이 뉴런들을 멀티레이어로 붙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뉴런들을 레이어 하나, 레이어 둘, 레이어 세 개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이게 뉴런 하나인 거죠. 이게 또 뉴런 하나인 거. 그러니까 1층에 뉴런을 차곡차곡 놓고 2층에 뉴런을 차곡차곡 놓고 3층에 뉴런을 차곡차곡 놔서 뉴런을 멀티 레이어로 놓는 거죠. MLP랑 Artificial Neural Net, 인공신경망이랑은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런 하나로는 XOR 프로블럼을 못 푸는데 이걸 층을 쌓았더니 풀더라는 거죠. 층만 많이 쌓으면 임의의 문제도 다 풀 수 있다. 이거를 발견한 거고 수학적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MLP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수식을 다 담고 있는 페이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가 얘기하는 건데요. 자,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고 한번 천천히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서 보시면 입력이 x라는 벡터가 들어와서 여기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뉴런에 나오는 게 어떤 웨이트의 벡터를 내적해서 첫 번째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뭐 논리니어 유닛을 통과할 텐데요. 그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두 번째 뉴런은 다른 웨이트랑 내적이 발생해서 또 다른 바이어스가 더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웨이트에다가 다른 바이어스가 더해지겠죠. 아직 논리니어 유닛은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모델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이걸 이렇게 여러 개를 쓸 거 있나? 그냥 매트릭스 꼴로 쓰면 깔끔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매트릭스 꼴로 쓰는 거죠. 이렇게 블럭 방식으로 쓰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이쪽 문서는 대부분 이렇게 쓰니까 그냥 이렇게도 쓰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들어와서 매트릭스가 곱해진 다음에 벡터가 더해진 게 요 앞부분인 거죠. 1층에서 벌어진 일이 그건 거죠. 그 다음에 논리를 통과시키면 되겠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표시를 하게 되면 x가 들어와서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벡터가 더해졌구나. 그 다음에
논리니어 유닛 통과했구나. 이게 1층 레이어에서 발생한 일인 거죠. 그러면 2층 레이어에서 무슨 발생을 하냐? 그걸 갖고서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지고 논리니어 유닛을 통과하는 거죠. 그거 갖고서 또 뭐 하냐?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마지막까지인데 마지막은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그냥 논리니어 유닛을 통과하는데 마지막은 굉장히 독특한 걸 통과하죠. 뭘 통과하냐면 소프트 맥스라는 걸 통과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MLP의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 제가 말한 걸 다 따라오셨다면 X란 벡터가 들어와서 매트릭스 곱해지고 바이어스 더해지고 논리니어. 그게 매트릭스 곱해지고 바이어스 더해지고 논리니어. 이게 되는 거라서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논리니어 유닛과 소프트 맥스만 딱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럴 네트워크의 수학적 모델을 다 배우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중간에 있는 부분인 거죠. 들어오면 매트릭스 곱해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논리니어 유닛은 뭘 쓰느냐? 논리니어 유닛은 뭐 여러 개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런 시그모이드도 많이 쓰고요. 이런 탄젠트 H도 많이 쓰고요. 근데 뭐 요즘에 가장 무난한 선택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무난한 선택이 렐루죠. 그냥 0보다 작으면 0, 0보다 크면 그대로 그 값. 이렇게 해주는 렐루를 많이 씁니다. 뭐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좀 어떤 굉장히 많은 선택의 폭이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건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렐루가 무난한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은 건 이제 소프트 맥스인 거죠. 소프트 맥스라는 건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소프트 맥스가 A, B, C가 입력이라면 벡터가 입력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뭐 4개, 5개고 뭐 그냥 확장해서 쓰시면 되겠죠. 아니 왜 이거를 쓰죠? 뭐 왜 소프트 맥스가 왜 필요하냐? 자,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최종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최종 결과가 정답에서는 1이 나오고 정답이 아닌 애들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고양이, 개, 닭이 있다면 만약에 정답이 고양이였으면 1, 0, 0이 나오고 정답이 개였다면 0, 1, 0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해주는 적당한 함수로 소프트맥스를 고른 건데요. 자, 대강 생각해 보시면 지금 소프트맥스의 정의가 이거니까 A가 크다면 A가 제일 크다면 2의 A승이 제일 크겠죠. A가 제일 크다면 100에 A가 좀 BC에 비해서 꽤 크다면 100에 가까워지겠죠. B가 A와 C와 비교해서 좀 크다면 0, 1,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맥스를 찾아주는 거죠. A가 제일 크다 100, B가 제일 크다 010, C가 제일 크다 001. 그러니까 맥스를 찾아주는 건데 얘를 부드럽게 하는 거죠.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는 미분 가능하게. 그런 소프트 맥스라고 하는데요. 미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각각은 다 0 이상, 합은 1, 그리고 미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이게 MLP의 구조인 거고요. 어떻게 되느냐? X라는 벡터가 들어오면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서 논리니어 유닛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흔한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렐루다. 뭐 딴 거 쓰셔도 됩니다. 그걸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시면 돼.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10층짜리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11번 하시면 11층짜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그 결과를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는 거죠.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면 이제 기본적으로 10개 클래스라면 10개 숫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일 크다면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제일 크다면 두 번째 클래스로 할 건데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붙이게 되면 가장 큰 곳에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할 만한 곳에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잘하도록 W1부터 WN까지 B1부터 BN까지를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과정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수학적으로 지금 뉴럴 네트워크의 기술은 끝난 거니까요. 요 정도 레벨에서는 사실 아주 복잡하다고 할 수 없죠. 더군다나 그 기능에 비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숫자 인식기에 대해서 한번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거는